파티에 불빛이 번쩍이는 가운데 김민준의 뺨에 날아든 손찌꺼기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렸다. 16살 소년의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고 주변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넌 미쳤어. 계모의 외침이 회당처럼 메아리쳤고 그 순간 민주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민주는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예요.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계모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뺨을 후려쳤다. 고통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더 아픈 건 주변 시선이었다. 사촌들의 속삭임, 이모들의 한숨. 민준은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서울의 겨울거리가 차갑게 그를 삼켰다. 눈발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그는 주머니에 쑤셔넣은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어머니의 필체가 희미하게 빛났다. 민준아, 너는 틀리지 않았어.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할 보물이야. 그 문구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머니는 민준이 5살 때 세상을 떠났다. 그 편지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비밀스럽게 숨겨진 유품 속에 있었다. 민준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한강변 벤치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가 그의 몸을 녹여주었다. 엄마,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린 시절 기억이 스치듯 떠올랐다. 어머니와 함께 공원에서 꽃을 따던 날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던 순간, 민준아, 세상은 때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 그게 다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민준은 그때부터 달라졌다. 학교에서 만난 지훈, 같은 반 소년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훈의 미소, 축구공을 차는 뒷모습. 처음엔 그냥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가슴이 저려왔다. 이게 사랑인가? 민준은 혼자서 고민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자마자 아버지의 한숨이 들려왔다. 민준아, 왜 그랬어? 가족 앞에서 아버지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계모는 부엌에서 나오며 팔짱을 꼈다. 이 집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아직 애잖아. 착각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계모는 민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결혼에 들어왔다. 처음엔 따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워졌다. 민준의 이상한 습관, 책 속 로맨스 소설을 읽는 것, 친구들과의 속 깊은 대화를 비난했다. 넌 남자애잖아. 제대로 굴어. 오늘의 그 뺨은 오랜 불만의 폭발이었다. 민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일 학교에서 지훈을 마주할 생각에 가슴이 떨렸다. 지훈은 민준의 감정을 눈치챘을까? 어제 학교 뒤편에서 민준이 지훈아, 나 라고 말하려다 멈췄던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그 따뜻함이 민준을 더 괴롭혔다. 그는 핸드폰을 켜고 익명의 LGBT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오늘 가족 앞에서 커밍아웃했어요. 때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댓글들이 쏟아졌다. 너 혼자 아냐. 용기 내. 시간이 해결해줄 거야. 하지만 그 말들이 공허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서 붉은 뺨 자국을 보며 이게 나야 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학교로 가는 버스에서 창밖 서울의 빌딩들이 스치듯 지나갔다. 이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민준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는 생각했다. 학교에 도착하자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어제 파티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지훈의 손이 민준의 어깨에 스쳤다. 그 순간 민준의 눈물이 터졌다. 지훈아, 내가 좋아하는 게 너야. 세상이 멈췄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민준아. 긴 침묵 후 지훈이 미소 지었다. 나도
나도 민준이가 좋아. 그 말에 민준의 세상이 밝아졌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학교 복도에서 친구들의 소문이 들려왔다. 김민준이 게이래. 진짜?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민준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집에서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줄었고 계모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다. 내가 이러면 가족이 망신이야. 치료받아. 그녀는 심리상담소를 제안했다. 민준은 거부했다. 대신 어머니의 편지를 매일 읽었다. 그 편지는 어머니의 삶을 드러냈다. 어머니도 젊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던 이야기. 민준아, 나는 내 아빠를 사랑했지만 내 마음속엔 다른 그림자가 있었어. 하지만 그게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어. 내가 강해지길 바래. 민준은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녀도 LGBT 스펙트럼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민준을 자유롭게 했다. 봄이 왔다. 민준과 지우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한강에서 산책하며 손을 잡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민준아,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부모님께 말할 용기가 없었어. 지훈의 집안은 더 엄격했다. 민준은 지훈의 고백에 안도했다.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작은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젊은이들이 모였다. 너희처럼 용기 있는 애들이 세상을 바꿔. 한 선배의 말이 민준의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이 그를 기다렸다. 아버지가 민준아,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하지만 조심해 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해가 보였다. 여름, 민준은 학교에서 큰 사건을 맞았다. 체육 시간에 친구 하나가 야, 게이 새끼 라고 소리쳤다. 민준은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다. 대신 교무실에 갔다. 선생님, 저는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교사는 놀랐다. 민준아, 용감하네. 학교 상담소에 가보자. 그날부터 민준의 삶이 변했다. 상담사와의 대화, 학교의 작은 지지 그룹, 지훈과 함께 그들은 포스터를 만들었다. 사랑은 사랑이야. 차별노 학교 게시판에 붙였다. 반발이 있었지만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가을, 계모와의 대치가 절정에 달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계모가 다시 폭발했다. 내가 이러면 내 아빠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 집에서 나가.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당신이 이해 못해도 그 엄마라는 호칭이 계모를 흔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통을. 계모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의 오빠가 동성애자였고 사회의 차별로 자살했다. 그 트라우마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 민준은 안아주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겨울이 다시 왔다. 이제 민준은 17살. 어머니의 편지를 가족 모두와 공유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내 엄마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네. 계모는 사과했다. 민준아, 내가 옳았어. 미안해. 지훈과 민준은 공식적으로 사귀었다. 학교에서 손을 잡고 다녔다. 세상이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민준은 알았다.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민준의 일상은 이제 빛났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여명, 지훈에게 보낸 메시지 오늘도 사랑해. 학교에서 친구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지만 민준은 고개를 들고 걸었다. 나는 나야. 그 다짐이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상담소에서 만난 친구들, 혜린과 태호. 혜린은 레즈비언으로 부모님의 반대로 집을 나왔고 태호는 트랜스젠더 청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중이었다. 그들은 주말마다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아, 내가 커밍아웃한 거 우리한테 큰 용기야. 혜린의 말에 민준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학교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민준은 괴롭힘을 당했다.
책상 위에 낙서 키어 새끼, 화장실에서 들리는 비웃음. 지훈이 지키려 했지만 민주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신문에 에세이를 썼다. 내 사랑 이야기, 왜 나는 숨기지 않을까? 그 글은 논란을 일으켰다. 교장 선생님은 민준아, 이건 너무 과감해 라고 했지만 결국 게재되었다. 독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용감하다고 응원했고 다른 일부는 학교 이미지를 해친다고 비난했다. 민준의 가슴은 매일 출렁였다. 이게 맞는 길일까? 집에서는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아버지가 LGBT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다. 민준아, 내 엄마가 남긴 일기장 봤어. 그녀도 내처럼 고통받았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그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어머니의 글씨가 빼곡했다. 오늘 거리에서 두 남자가 손잡고 걷는 걸 봤어. 그들의 행복이 부러웠어. 민준이가 컸을 때 이런 세상이 됐으면. 민주는 울었다. 어머니의 꿈이 그의 어깨를 짊어지게 했다. 계모는 조용히 변했다. 부엌에서 민준에게 차를 타주며 민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사랑이 섞여 있었다. 지훈과의 관계는 민준의 버팀목이었다. 그들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미래를 꿈꿨다. 대학 가서 같이 살자. 서울대에서 공부하면서 지훈의 손이 따뜻했다. 하지만 지훈의 집안은 여전히 문제였다. 지훈의 아버지가 아들아, 이상한 친구랑 어울리지 마 라고 경고했다. 지훈은 민준에게 털어놓았다. 무서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민준은 안아주었다. 우리 함께 싸우자. 그 밤 그들은 별을 보며 맹세했다. 사랑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여름방학, 민준은 자원봉사에 나섰다. 서울의 LGBT 센터에서 청소년 워크숍을 도왔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마음이야. 민준의 발표에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가족에게 때린 후 어머니의 편지가 나를 구했어. 참가자들의 눈물이 흘렀다. 형, 고마워. 작은 동생 하나가 말했다. 민준은 느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의 빛이 된다는 걸. 가을 축제에서 학교 무도회가 열렸다. 민준과 지훈은 손을 잡고 입장했다. 음악이 울리고 불빛이 춤췄다. 친구들이 쳐다봤지만 이번엔 박수가 터졌다. 민준아, 멋져. 교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민준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모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집에 와. 이야기할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집에 도착하자 계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 그녀의 오빠, 젊은 시절 모습. 이 사람이 내 오빠야. 내 나이 때 나처럼 차별받았어. 결국 떠났어. 계모의 눈물이 떨어졌다. 민주는 그녀를 안았다. 고모, 그 아픔 이해해요. 이제 우리 함께 치유하자. 그날 가족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가 민준아,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눈물이 방을 채웠다. 겨울, 민준의 생일, 17번째. 지훈이 깜짝 파티를 열었다. 센터 친구들, 가족까지. 케이크 위에 너는 틀리지 않았어 라는 글씨. 민준은 울며 웃었다. 어머니의 편지가 이제 가족의 상징이 되었다. 엄마, 고마워.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시간은 흘러 민준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 서울대 문예창작과에 입학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편지라는 제목의 원고. 지훈은 인문대에서 철학을 공부하며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자연스러웠다. 주말마다 카페에서 만나 미래를 그렸다. 민준아, 졸업 후 해외 유학 갈까? 더 자유로운 곳에서. 지훈의 제안에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기서 바꿔야 해. 한국에서. 집안은 평화로웠다. 계모는 이제 LGBT 지지단체에 가입했다.
민준아 덕분이야. 내가 나를 깨워줬어.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아버지는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젊은이들에게 책을 빌려주며 다양성을 이야기해 가족 식사 시간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민준의 내면은 여전히 흔들렸다. 소설 쓰기 과정에서 과거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밤에 잠 못 이루며 파티에 그 뺨이 아팠다.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어. 대학에서 민준은 새로운 도전을 만났다. 캠퍼스 LGBT 클럽 회장이 되었다. 우리 목소리를 더 크게 미팅에서 그는 외쳤다. 회원들은 열정적이었다. 해리는 이제 변호사 지망생으로 법률 지원을 맡았고 태호는 자신의 트랜스젠더 여정을 공유했다. 그들은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거리를 행진하며 무지개 깃발을 흔들었다. 사랑은 평등해. 함성이 울렸다. 민준의 가슴이 벅찼다. 엄마, 봐, 세상이 변하고 있어.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퍼레이드 후 온라인에서 혐오 댓글이 쏟아졌다. 이런 게 한국을 망쳐. 가족 파괴자, 민준의 소셜미디어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지훈이 걱정했다. 민준아, 잠시 쉬어. 하지만 민준은 숨기면 안 돼, 맞서야 해 라고 답했다. 그는 인터뷰를 받았다. TV 뉴스에서 제 이야기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펼쳤다. 민준아, 고난은 내 영혼을 단련해. 포기하지 마. 그 문구가 힘을 주었다. 계모가 다가와 민준아, 내 오빠 생각나. 내가 그를 대신해 살아주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모, 우리 가족이 강해졌어요. 겨울, 민준의 소설이 출간되었다. 서점 선반에 놓인 책을 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다. 서명회에서 팬들이 줄을 섰다. 민준 씨, 당신 책 읽고 용기 얻었어요. 한 소년의 말에 민준은 안아주었다. 너도 틀리지 않았어. 지훈이 곁에서 지켜봤다. 자랑스러워, 민준아. 하지만 새로운 시련이 왔다. 지훈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지훈의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다. 민준 군, 우리 아들을 버려. 이건 병이야. 문이 쾅 닫혔다. 지훈은 울며 전화했다. 민준아, 나 어떻게 해? 민준은 달려갔다. 지훈의 방에서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함께 이겨내자. 내 가족도 변할 거야. 봄, 민준은 테덱스 서울에 초대되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말했다. 파티에서 맞은 그날 나는 무너질 뻔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가 나를 일으켰어요. 넌 틀리지 않았어. 여러분, 당신의 사랑을 믿으세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그 연설은 바이럴이 되었다. 수많은 메시지가 왔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커밍아웃 했어요. 여름, 지훈의 가족이 변화했다. 지훈의 어머니가 먼저 다가왔다. 민준 씨,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행복해 보이네요. 가족 모임에서 그들은 함께 식사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민준은 느꼈다. 용서는 시간의 선물이다. 가을, 민준과 지훈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그들은 약속했다. 평생 함께. 파도가 속삭이듯 미래가 다가왔다. 대학 생활이 깊어지면서 민준의 꿈은 구체화되었다. 그는 작가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며 LGBT 청소년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서울의 작은 도서관에서 10살 아이부터 20살 청년까지 모였다. 너희의 이야기를 써봐. 그게 내 힘의 원천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렀다. 한 아이가 형, 나도 남자애 좋아해요 라고 속삭였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그게 내 아름다움이야. 숨기지 마. 지훈과의 사랑은 성숙해졌다. 그들은 작은 원룸을 빌려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며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다. 오늘 강의 어땠어? 지훈의 질문에 민준은 웃었다. 학생들이 내 책 읽고 질문했어.
감동적이었어. 밤에는 창가에 앉아 별을 보며 꿈을 나눴다. 언젠가 우리 결혼식, 무지개 테마로 지훈의 농담에 민주는 키스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도 그림자가 드리웠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금지 법안이 논의되는 걸 볼 때마다 민준의 가슴이 아팠다. 가족과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명절에 집에 모일 때 계모가 요리를 하며 민준아, 지훈이도 데려와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요즘 세상이 좋아지네 하며 신문을 접었다. 민준은 그 변화에 감사했다. 엄마, 당신의 편지가 우리를 연결했어요. 계모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라고 답했다. 한여름, 민준은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한국 LGBT 역사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파티 그날, 나는 세상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나를 살았어요. 촬영 현장에서 감독이 민준 씨, 당신 이야기가 이 다큐의 심장이에요. 라고 말했다. 방송 후 반응이 폭발했다. 지지 청원 10만 명. 하지만 혐오 시위도 일어났다. 민준의 집 앞에 피켓이 세워졌다. 퀴어 추방. 그 밤 지훈이 민준아, 무서워? 라고 물었다. 민준은 조금. 하지만 후퇴 못해 라고 답했다. 가을 잎이 물들 때 민준은 새로운 편지를 썼다. 어머니의 묘비 앞에서 엄마, 이제 저 강해졌어요. 당신 덕분에 바람이 편지를 날렸다. 지훈이 곁에서 민준아, 내 엄마가 미소 지을 거야 라고 말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그들은 가족 파티를 열었다. 이번엔 모두가 웃었다. 계모가 토스트를 들며 민준아, 지훈아, 행복하세요 라고 말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가족. 시간이 흘러 민준은 22살. 그의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서점에서 팬미팅을 할 때 한 어머니가 다가왔다. 제 아들이 당신 책 읽고 용기 내 커밍아웃 했어요. 때렸지만 이제 이해하려 해요. 민준은 그녀를 안았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민준의 삶은 이제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그는 TED 토크 이후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되었다.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LGBT 포럼. 무대 위에서 그는 한국의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지만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요. 청중의 박수가 우레처럼 쏟아졌다. 지훈이 객석에서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렸다. 그 여행은 그들에게 휴식이었다. 호텔 발코니에서 사케를 마시며 민준아, 내가 빛나. 지훈의 말에 민준은 부끄러워했다. 돌아와. 민준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청소년 헬프라인을 설립했다. 너의 목소리를 들어줄게. 전화 한 통에 형, 나 죽고 싶어요 라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밤새 대화했다. 너는 소중해. 혼자 아냐. 그 아이는 다음 날 센터에 왔다. 형 덕분에 살아요.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이 일이 그의 사명감이었다. 가족은 여전히 그의 버팀목.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자 민준은 병원에 달려갔다. 아빠, 괜찮아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 엄마처럼 강해. 아버지의 말에 민준은 울었다. 계모가 민준아, 내가 우리 가족의 비디야 라고 덧붙였다. 그 병실에서 그들은 추억을 나눴다. 파티 그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계모의 사과에 민준은 이미 용서했어요. 사랑해요 라고 답했다. 지훈과의 관계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지훈의 졸업 후 취업 스트레스. 민준아, 나 압도당해. 지훈의 고백에 민준은 함께라면 이겨 라고 위로했다. 그들은 커플 상담을 받았다. 사랑은 노력이에요. 상담사의 말처럼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봄, 민준의 두 번째 책이 나왔다. 변화의 편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에세이. 출간 기념회에서 지훈이 깜짝 프로포즈했다. 민준아, 평생 함께할래. 무릎 꿇은 지훈의 손에 반지가 빛났다.
청중의 환호 속 민주는 응, 이라고 외쳤다. 여름 휴가, 제주에서 웨딩 사진을 찍었다. 바다 앞에서 그들은 맹세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자. 가을, 결혼식,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무지개 꽃다발, 사랑은 영원해 라는 아치. 민준의 눈에 어머니의 환영이 보였다. 엄마, 봐 행복해. 결혼 후 민준과 지훈의 삶은 새로운 챕터를 열었다.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은 가정을 꾸렸다. 민준은 작가 활동을 이어가며 헬프라인을 키웠다. 전국 네트워크로 확장.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에서도 목소리가 들려요. 민준의 꿈이 실현되었다. 한 통의 전화가 또 왔다. 형, 계모가 때렸어요. 그 목소리에 민준은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천천히 말해봐. 내가 곁에 있어. 지우는 NGO에서 일했다. 인권 교육 프로그램. 학교를 다니며 다양성을 존중하세요. 라고 강의했다. 민준이 덕분에 이 길을 걷게 됐어. 지훈의 자랑에 민준은 웃었다. 가족 모임은 더 잦아졌다. 아버지의 회복 후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의 산책로에서 아버지가 민준아, 내 엄마가 살아있다면 내 결혼식에서 울었을 거야 라고 말했다. 계모가 나도 울었어. 행복해서 라고 덧붙였다. 그 여행은 치유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법적 결혼 인정 운동에서 민준은 프론트맨이 되었다. 국회 앞 시위, 평등을 구호가 울렸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훈이 우산을 쳐주었다. 민준아, 내 용기가 세상을 바꿔. 뉴스 카메라가 그들을 비췄다. 겨울, 민준은 상을 받았다. 한국 인권상. 시상식에서 그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다. 이 상은 어머니께 드려요. 넌 틀리지 않았어. 청중의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지훈과 포옹하며 우리가 해냈어 라고 속삭였다. 시간이 흘러 민준은 25. 그의 책은 해외 번역되었다. 뉴욕 타임스 리뷰, 감동적인 여정, 팬레터가 쌓였다. 당신 이야기로 살았어요. 민준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섰다. 그는 아시아 투어 강연을 했다. 방콕,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파티의 급뺨에서 시작된 나의 여정, 청중이 일어나 박수쳤다. 지훈이 동행하며 내가 영웅이야 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그들은 입양을 고려했다. 우리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치자. 지훈의 말에 민준은 동의했다. 법적 장애물이 있었지만 포기 안에 다짐했다. 가족은 확장되었다. 계모의 손녀가 태어났다. 민준 삼촌, 안아줘. 아기의 미소에 민준은 녹았다. 세대가 변하고 있어. 봄, 대법원 판결, 동성 결혼 인정, 거리에서 축하 파티, 민준과 지훈은 춤췄다. 엄마, 봤어? 당신의 꿈이 이뤄졌어. 여름, 입양 절차 시작. 작은 소년, 준호를 만났다. 형, 나 무서워. 준호의 말에 민준은 우리 가족이야 라고 안심시켰다. 가을, 준호가 합류. 집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지훈이 아빠 소리에 눈물 흘렸다. 준호의 적응은 쉽지 않았다. 밤에 악몽을 꾸며 엄마라고 울었다. 민준은 안아주며 어머니의 편지를 읽어주었다. 너도 틀리지 않았어. 준호의 눈이 밝아졌다. 민준의 헬프라인은 이제 앱으로 발전. 언제든지 도와줄게. 수천 명의 목소리. 지훈의 승진. 민준아, 내 덕분이야. 가족 여행, 부산 바다. 준호가 아빠들, 사랑해 라고 말했다. 겨울, 민준의 세 번째 책, 가족의 편지. 준호의 이야기가 포함. 베스트셀러. 시간은 순환했다. 민준은 이제 30살, 준호가 10살이 되었다. 가족 파티에서 민준은 편지를 꺼냈다. 할머니의 말씀, 넌 틀리지 않았어. 준호가 웃었다. 계모, 아버지, 지훈, 모두가 모여 우리의 여정은 계속돼.
민주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엄마, 고마워. 우리는 행복해 바람이 속삭이듯 잘했어 라고 답했다. 사랑은 영원한 변화의 씨앗이었다. 그들의 삶은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어졌다.